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싫어지는 이유는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괴팍해진 것도 이상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은 성숙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기꺼이 참았던 관계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진 것,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눈이 밝아진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이유를 말하려 합니다. 왜 당신이 사람 만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지,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 인간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대했습니다. 이번 사람은 다를 거라고, 이 친구는 진심일 거라고, 이 모임은 의미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겉모습만 바뀔 뿐 속내는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의 의지를 따릅니다. 문제는 젊을 때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을 거라 믿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당신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간 모임은 피곤해집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재는 무언의 저울질이 시작됩니다. 친목 모임에 가면 누가 더 불행한지를 은밀히 확인하는 시선들이 교차합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서로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것입니다. 환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면 실망할 일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관계에 환상을 품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냉정한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면 대부분의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대화보다 침묵이 더 편해졌기 때문이다. 대화는 대부분 소음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자랑, 손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대화의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웃으며 듣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10번, 20번 반복되면 귀가 다칩니다. 젊었을 때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침묵은 어색함이고 어색함은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저 공기를 메우기 위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침묵은 평화입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웃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이 없으면 불편해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말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교적인 사람은 항상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썼습니다만 지금도 이것은 진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친구, 재미있는 사람, 관심이 있는 청자. 이 모든 것이 연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기가 지칩니다. 카페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울지를, 아무도 당신에게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대화는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당신에게 남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좇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들. 젊었을 때 우리는 우정을 믿었습니다. 순수한 관계, 이해타산 없는 만남, 진심 어린 유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그 우정의 뒤편에 무엇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필요할 때 가까이 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자신을 드러낼 무대가 필요할 때, 그리고 그 필요가 사라지면 멀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나누지 않아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그리워서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부탁할 일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하거나 심심해서 전화한 것입니다. 당신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보존을 위해 움직입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계라고 부르고, 우정이라고 부르고,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가면이 벗겨집니다. 모임에 가면 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 하는지, 누가 누구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곤함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좋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정직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에도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관계에서 손을 뗍니다. 이것은 냉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이유, 외로움보다 피곤한 관계가 더 괴롭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더 무서워진다고 말합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 혼자 아픈 것, 혼자 죽는 것.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피곤한 관계입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모임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연기해야 하는 만남들. 이런 것들이 외로움보다 훨씬 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 안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척하는 그 순간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집에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압니다. 지난주에 모임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어땠습니까?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텅 빈 것 같았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더 외롭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각자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고 타인은 그저 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독백의 교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에 관심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나이가 들면 이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빼앗는 관계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유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외로워질 텐데.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외로웠다는 것을, 수십 년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웠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시도해 볼 차례입니다. 혼자이지만 평화로운 외로움,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외로움. 이것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인생의 진실을 배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대부분의 대화는 공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진실을, 이것을 아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적게 만나되 깊이 만나십시오. 정말 당신을 이해하는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가면을 벗어도 괜찮은 사람, 당신의 외로움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짧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헛된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은 이유,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진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